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도 직장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빨리 해주니까 AI 쓰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해요. 근데 그걸 쓰지 말라는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외부 강사 김지백. 내가 지금 처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감정을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정보를 찾기 위해서 스토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기억을 해주기 위해서 아니면 실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AI 도구를 한번 생각을 해야 될까? 어떤 AI 도구들의 종류입니다. 생성하는 AI,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 동영상을 생성하는 거, 또 음악을 생성하는 거, 그리고 코딩을 해주는 거, 학습 도구 AI, 음성 합성, 이제 음성을 합성하는 거, 음성을 인식하는 거, 그리고 번역하는 AI.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볼게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사람처럼 글을 생성하고 요약하고 추론, 분류를 하는 범용 테스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GPT 할 때 G가 제너러티브 범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것 중에는 챗GPT가 제일 솔직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클라우드도 있고 또 제미나이도 있다. 요런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될까? 고객 문의를 받았을 때 스크립트 만드는 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어떤 문제의 실행을 해야 된다. 챗GPT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의한 개요를 써야 돼요. 어떤 수업 계획서를 빨리 만들어서 담당자한테 만들어줘야 돼요. 어떤 문제, 여기서 어떤 목적인가요? 실행을 하거나 정보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챗GPT 써야 되겠구나. 강의 계획서는 퍼플렉시티에 이제 어떤 정보를 찾아가지고 내가 보여줘야겠구나. 이렇게 가는 겁니다. 면담이나 코칭 같은 거 할 때도 챗GPT를 사용할 수 있겠네. 그건 뭐예요? 감정을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GPT를 통해서 여러 가지 뭐 명언 같은 것들도 가져올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AI 종류, 장르를 우리가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이미지 생성형 같은 경우는 달리도 있고요, 미드저니도 있고요. 지금 제일 또 한두 달 전에 난리가 났던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 합성이 되잖아요. 이미지의 일관성이 유지가 되는 가장 좋은 게 지금 나노 바나나입니다. 우리가 챗GPT 써보신 분 아시겠지만 새로 만들면 얼굴이 달라지거든요. 근데 나노 바나나 같은 경우는 인식하면 그대로 계속 그냥 일관성 있게 나오는 거, 그게 이제 상당히 크죠. 그러면 그런 이미지 생성 도구가 어떤 AI가 좋아요? 그럼 제미나이, 나노 바나나만 쓰면 될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왜? 앞으로 어떤 게 일장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거 나올 때 항상 체크를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내가 지금 문제나 과제를 해결해야 될 때 이 이미지 생성 도구가 필요하구나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동영상 생성하는 AI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있죠. 배우 3보다는 소라가 좋아. 요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중에 사람들에게 좀 기억을 잘 시키기 위해서 동영상을 좀 만들어야겠네. 좀 감정을 좀 더 잘 이입하기 위해서는 동영상 같은 거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좋겠거나,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음악은 뭐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에 쓰면 좋을까요? 뭐 수노라고 하는 AI가 참 좋거든요. 저희 가족 중에 한 명이 생일이었어요. 그 생일 축하를 좀 해줘야 되는데 얘를 어떻게 좀 감동을 시켜줄 수 있을까?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의 감정을 좀 느끼게 해줄까라고 생각하니까 챗GPT를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가사를 써달라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음악 AI, 수노 AI한테 부탁을 하면 되겠다라고 하니까 금방 만들어졌어요. 여기까지 들었으면 외부 강사 김지백 좋아요 구독 한번. 이 생각의 과정들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한테도 이렇게 저는 시켜야 돼. 우리 자녀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사고하는 방식들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안 가르쳐주면 집에서라도 이런 AI 도구들을 이제 학습하게 하고 체험하게 해서, 야, 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엄마한테 물어보지 말고 이제 어떤 AI 도구 써가지고 네가 좀 해결을 할 수 있을까?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엄마에게 묻는 대신 어떤 AI 도구를 사용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지금 대학생들이나 고등학생들 중에 챗GPT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가제 붙여넣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최악입니다. 그렇게 하는 행동이 최악이라는 게 아니라, 뭐 그거는 자기 그냥 사정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인공지능을 자기의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봐요. AI는 솔직히 나보다 더 똑똑하고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도 더 잘하고 추론도 잘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써야 된다고요. 자, 근데 봐요. AI 숙지하기 위해서 끌고 모아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는 거는 구글에서도 할 수 있다고요. 나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만 시간을 구글에서 검색해가지고 이것저것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뿐이지 나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실제로 AI를 써야 되는 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물리적으로 할 수 없고 내 지식적인 능력으로, 나의 어떤 이해력으로, 나의 논리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써야 되는 거예요. AI는요. 예를 들면 동영상을 내가 만드는 것도 이제 실제로 여기 돌아다니고 있는 동네 영상 찍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 AI를 만들 때는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혼자 개인이 아이폰을 들고 뭐 폭발하는 장면들을 연출하겠습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내가 이 폭발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싶다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동영상 AI는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음악 작곡이요. 아니 그냥 음악 들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작곡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인데 내 능력보다 더 뛰어난 작곡하는 AI를 통해가 내가 할 수 없는 걸 구현하는 거, 이게 AI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시간을 줄여주거나 빨리 해주기 때문에 AI를 써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주변에 아까 말씀드린 학생들하고 직장인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냥 빨리 해주니까 AI 쓰고 나머지는 활용을 못해요. 이게 그걸 쓰지 말라는 아닙니다. 요약하고 이메일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해도 되는데 진짜 AI를 극대화시키는 거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나의 어떤 지성으로, 나의 어떤 물리적인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얘한테 시켜가지고 뽑아내야 뭐가 올라가요?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이랑 다르네요? 차별되네요? 나에게 맞춰주네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를 내 발 밑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사용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코드를 짜주는 AI들이 있죠. 코드는 왜 짜야 돼요? 어떤 문제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사업을 하거나 직장인들이 뭘 해야 될 때 이때 뭐 지시를 하거나 자동화 시스템을 만들 때 커서라고 하는 게 있구나. 지금 커서랑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거 말고 더 좋은 AI 많아요. 자, 그리고 학습 도구 노트북 LM, 이거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노트북 LM 가지고 공부하면 정말 좋습니다. 이해를 잘하기 위해서, 기억을 잘하기 위해서는 노트북 LM 써가지고 학습의 능률을 더 키워야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음성을 합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언제 쓸 수 있을까요? 유튜브 영상을 만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텍스트를 스피치로 바꿔주는 거 할 수 있겠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내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텍스트를 만들어서 하면 뭐합니까? 시각장애인들에게는 TTS, 음성을 합성할 수 있는 AI를 사용해야겠네. 그래야 이 사람들이 감정에 대한, 내가 전달하고 싶은 감정을 전달하고 또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TS가 무슨 말인 줄 아시죠? 텍스트 to 스피치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음성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보시면 되죠. 내가 음성을 이야기를 하면, 내가 뭐라 하면 이 음성이 텍스트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어떨 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나 영업 고객들 만나가지고 상담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매번 메모하는 게 어려워. 나는 아이폰이라서 녹음하는 게 안 되는데 그래서 맨날 쓸 때 놓친단 말이야 라고 할 때 이제 STT 기능을 쓰면 괜찮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AI 도구를 하나하나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는 어떤 AI 도구들, 생성형이 필요한지, 이미지가 필요한지, 코딩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나누는 게 필요하다. 오늘도